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정말 뜨거운데요. 오늘 저희가 최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알기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봤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6천 달러에서 11만 8천 달러,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다시 오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동시에 좀 주의해야 할 잠재적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.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와, 11만 8천 달러면 정말 대단한 상승세인데요. 이렇게 가격을 막 밀어 올리는 가장 큰 힘은 뭔가 역시 그 ETF 영향이 큰가요? 네, 맞습니다.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 중심의 현물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다시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점이에요. 하루에도 뭐 수억 달러씩 유입되기도 하는데요.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시중의 유동성,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거시경제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. 아, 기관 자금에다가 시장 전체 유동성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힘이 실리는 거군요. 혹시 이런 상황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다른 분석 같은 것도 있을까요? 네,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. 그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 에릭 발추나스라고 있잖아요. 이분 분석에 따르면 ETF가 출시된 이후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,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. 아, 변동성이 줄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조금 안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 예전처럼 막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는 건 좀 완화될 수 있다, 뭐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죠. 네.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 또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.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?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. 우선 그 블록체인상에 실제 활동을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가격 상승 속도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. 온체인 데이터가 못 따라온다고요?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생기는 주소수 증가세 같은 게 가격 오르는 것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다는 거죠. 이런 걸 가격 활동 괴리라고 하는데요. 아, 가격 활동 괴리? 네. 이게 현재 이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을 던지는 부분입니다. 가격은 막 오르는데 실제 사용 기반은 그만큼 막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경고모로 들리네요. 또 다른 우려는 없나요?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기 전망은 조금씩 엇갈리는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지 같은 경우는요. 최근에 미국 관세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한 10만 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, 이렇게 보고 일부 자산을 매도하기도 했어요. 아, 그랬군요. 물론 뭐 며칠 뒤에 바로 이더리움을 다시 매수하면서 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요. 그래도 이런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고는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하긴 뭐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가 부근이라는 점 그 자체도 좀 부담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언제든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단기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. 일부에서는 뭐 연말에 14만 달러 가능성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내년, 그러니까 2026년에는 좀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, 이런 경고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. 와, 정말 단기 과열이당 장기 사이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제 막 비트코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?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미 투자해서 수익이 좀 나셨다면 한 30%에서 50%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. 물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ETF를 통한 제도권 진입이라든가 기관 수요 증가는 분명 긍정적이거든요.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,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. 그런 분할 매수나 아니면 장기 보유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역시 핵심은 위험 관리군요. ETF 자금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랑 실제 활동 간의 그 괴리 현상이나 단기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다, 이런 거네요. 결국 어떤 길을 택할지는 투자 목표라던가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린 문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어요. 지금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정보는 과연 무엇인가요? ETF를 통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인가요? 아니면 아서에이즈처럼 단기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? 혹은 거시경제나
뭐 규제 관련 불확실성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. 꾸준히 관련 정보들, 뭐 ETF 자금 흐름이나 주요 가격대, 온체인 지표, 거시경제 변수, 규제 뉴스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.